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시황과 조금 약간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8월 이제 소매 물가 지표가 이제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잠깐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8월 물가 이슈가 이제 원래 지난달 8.2에서 8.1로 좀 더 둔화될 걸로 예상했는데 8.3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놀랐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숫자 노름, 숫자 장난 같습니다. 결국 0.1%, 0.2%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수치인지, 사실 이제 레벨 자체가 8%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쨌든 통화 당국의 이제 긴축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지난번에 제가 졸탄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환경 때문에 어쨌든 물가나 어쨌든 금리 상승 압박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오늘 한국 시장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일희일비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영상이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 어쨌든 이게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진영과 이제 중러시아 간의 어쨌든 그런 이제 그 패권의 어쨌든 그런 대결 양상,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어쨌든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일부 이제 점령 뺏겼던 지역을 탈환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뭐냐면은 결국 이제 독일의 이제 그쪽에 국방부 장관이 이제 독일의 앞으로 유럽 방위, 나토와 유럽 방위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쨌든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자기들의 어쨌든 그런 그 여건에 이제 맞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이거를 의미 있게 이제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우크라이나 전을 이슈로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과거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니까 과거의 전범 국가들인 독일과 일본의 어쨌든 재무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이제 자기네들의 잘못 때문에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기네 경제력 규모에 걸맞지 않은 군사력이 그랬었는데,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미국이 너가 그쪽 지역에서는 좀 더 역할을 해줘라. 나는 여기저기 다 대만도 커버하고 북한 문제도 커버해야 되니까 네가 유럽은 좀 어느 정도 네가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일은 그런 길로 결국은 나가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이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했던 아베가 암살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평화협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뭐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평화협정은 군대를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헌법상에 있는데, 결국은 그 중에 일단은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이제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 라인을 이제 대항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호주나 그런 라인을 이제 대항하는 해양색 라인을 어쨌든 자기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방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용인 하에 어느 정도 이제
현재는 이제 자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군사력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도 군사 굴기를 결국은 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특히나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이제 리스크 자체가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폴란드가 한국에서 이제 많은 무기를 이제 수입한 걸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K 방산 뭐 여기서 요즘 뭐 방산업체들 난리인데,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폴란드도 이제 이미 지금 현재는 나토에 가입이 돼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폴란드에서 이제 분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나토에서 자동으로 개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란드가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많은 돈을 들어서 천문학적인 그 무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결국 이 나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하나의 그 결성체이고, 정말 그런 이제 실전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는 과연 그 나토의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폴란드는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엔 독일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재무장하겠다고 나온다고 했을 때 과거의 안 좋은 아련한 추억들이 계속 스물스물 이제 뇌리에서 떠오를 겁니다. 폴란드는 독일을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폴란드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한국이 일본에서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당장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하고서의 전쟁 이슈 때문에 뭐 유럽이 뭐 좀 결속을 해가지고 어쨌든 나토라는 이름 하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뭐 같이 동조해서 러시아를 막아내자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방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과연 나토가 누구를 위한 그런 이제 조직인지 그거에 대해서 유럽인들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나 독일이 재무장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유럽의 강대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여러 가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생각을 많이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상황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보면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서방을 어쨌든 지원을 그거를 이제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됐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지금 어느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점령한 그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그 전술을 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에 좀 당한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이제 힘의 이제 그 전투의 균형점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결국에는 계속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측면에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란, 가스 대란 문제가 유럽이 있지만 우리가 뭉치면은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가스 가격, 전기 가격이 올라도 그 국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참아달라.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으니까 참아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여러 가지 그 서방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전도 지금 한참 지금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그 14일에서 16일 동안 1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직전에 만난 후에 처음으로 회동하게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에 중국은 조금 이제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입장 자체가.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은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견제 정책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뭐 반도체가 들어간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사주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배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제는 바이오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제 배타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고, 또 대만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중국을 이제 압박하고 중국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어쨌든 간에 동북아 이쪽 아시아 쪽에서도 긴장 관계를 계속 좀 유발을 시키고 있죠. 결국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서투르 쳐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약간의 대만을 매개로 해가지고서는 좀 긴장 관계를 계속 좀 조성을 하려고 있죠. 대만과의 어쨌든 그런 긴장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뭐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펠로시 갔다 온 다음에 뭐 사실은 새로 이제 무기 판매 계약도 체결했고, 최근에는 또 무기를 판매하는 김에 외상으로도 내가 사갈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신라도 제공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를 계기로 해서 약간 러시아와의 어쨌든 그런 좀 협력 관계나 공조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서방은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친서방 국가들 간의 어쨌든 그런 결속을 계속 다지면서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른 이제 중국 이외의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필 거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제3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어쨌든 자기네들의 어쨌든 친한들 위주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런 결속을 계속 다져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예를 들면 매달 이렇게 발표되는 그것들이 빨리 이렇게 예전 수준으로 낮게 떨어진다?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졸탄 포자르의 뭐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어쨌든 음미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뉴스 노이즈, 어쨌든 그 서방 언론들의 이제 일방적인 그런 뉴스의 노이즈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제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쪽 편에 있는 뭐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것들을 또 뭐 믿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어쨌든 간에 중립적이고 정말 냉철한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